네, 안녕하세요. 많이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홍익대 강연은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질문 있으시면은 마지막에 질문 시간을 따로 드릴 거예요. 그때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네, 저는 지금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하는 웹 개발자이고요. 지금 아직까지 일을 하지만 약간 매니징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하시는 분들은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 내용보다는 그래도 취준한 입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담았어요.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어떤 느낌을 느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이런 회사를 다니고 현재는 제일 위에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여기저기 좀 떠돈 편이에요. 원래 좀 하나의 회사로 오래 다니는 분도 있고 이직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좀 많이 떠돈 편이고요. 궁금하신 게 있는 분들은 QR을 하시면은 이제 이메일 같은 것도 보낼 수 있으시니까 편하게 질문 많이 주세요. 여러 가지 경로로 메일을 많이 주시거나 인스타 DM을 또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웬만하면 답변 드릴게요. 네, 저는 개발자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자,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넘어가죠? 잠시만요. 네, 이거는 KBS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그램에 저랑 동명이인 분께서 이제 여자친구가 개발자가 너무 공부를 해서 힘들다. 그래서 남자친구랑 소통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한 사연 중에 하나인데 이분께서 매일 노트북을 갖고 다닌다고 하시죠. 저도 사실 매일 거의 노트북을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잔 스포츠 가방을 매는데 한 3년 매니까 찢어지더라고요. 저는 장애 대응 때문에 매일 메고 다니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요즘도 장애 대응 때문에 계속 메고 다니는데 여기 보시면은 공부를 매일 2시간씩 한다고 하잖아요. 자, 개발자는 저는 이런 직업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개발자는 어떤가요? 사실 저는 어떤 개발자인지 이번에 조금은 이게 정답이다 라는 것보다는 이런 개발자도 있구나 아셨으면 좋겠는데 바로 매일 2시간씩 공부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자, 러닝커브. 러닝커브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러닝커브는 간단해요. 학습 곡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배우면서 난 언제 늘지? 이런 걸 느끼는 그런 학습 곡선 때문인데 이것 때문에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사실 현업에 있는 개발자들도 다 무언가 이미 알아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공부하면서 개발을 해야 되고 뭐 당장 프로젝트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나는 그 기술을 지금 쓸 줄 모르고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마주하게 되는데요. 아니면 더 좋은 회사로 가고 싶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학습 곡선이 너무 명확한 직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학습 곡선에 따라서 인생이나 처우가 너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습 곡선이 또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건 극복을 못하면 넘어가지 못하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 수학을 모르고 고등 수학으로 갈 수 없듯이 무언가 그 고지를 넘지 못하면 계속 넘지 못하는 게 정말 가장 절망적인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랑 계속 맞닿아 있는 직업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저희 부제로 로드맵 그리기를 그렸죠. 하지만 이런 또 장단점이 있어요. 사실 제가 취준할 때는 제 주변 친구들이 다 공무원 공부를 했었습니다. 좀 공감하는 세대가 없을 수 있는데 제 친구들이 다 공무원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 퇴사 열풍이었죠. 몇 년 전만 해도. 요즘도 퇴사 열풍인데 보시면 저 오른쪽에 있는 게 공무원 연봉 호봉제예요. 나라에서 공개가 되어 있고 뭐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등등 공무원 호봉이 저렇게 되어 있고 뭐 남자 같은 경우에 군대를 갔다 오면 몇 년을 인정해주니만 이런 것도 있어요. 한마디로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공무원으로 취업하면 죽을 때까지 얼마를 모을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되죠. 또 반대로 말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렇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공무원이 됐는데 퇴사, 공무원이 됐는데 퇴사.
이런 게 정말 많은데 이렇게 시대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취직할 때는 안정적인 직원이 최고라고 해서 다 공무원을 공부하려고 했고 요즘 세상에서는 이제 내가 인생을 직접 그리고 싶고 주도적으로 살고 싶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그만두고 좀 주도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점점 느는 것 같아요. 근데 개발자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다녔던 회사를 다니면서 어느 정도 연봉이 상승했던 것과 그리고 오른쪽 밑에 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개발자분들 이직할 때 꼭 저거를 사내 커뮤니티에다가 꼭 올려요. 저 이직한다고 퇴사한다고 정말 많이 올리고요. 위에 것도 많이 써요. 개발자들이 이직이 너무 잦다 보니까 이렇게 연봉이 또 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깎이기도 해요 요즘은. 자, 또 개발자의 장점. 자, 여기 보시면 여의도 판교. 여의도에는 이제 금융 공기업에 다니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은 네, 저렇게 철저하게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게 사내 규정인 경우도 있어요.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장을 무조건 입어야 되고 타이, 노타이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유연한 회사인지 판단할 수 있고 여성분들도 구두나 뭐 치마 같은 걸로 규정이 좀 더 상세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요즘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약간 노트북만 있으면 일할 것 같은 직원 혹은 직업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아래 세 가지를 보면은 무언가 대박난 것 같죠. 뭐 박수치고 폭죽 터지고 이런 돈벼락. 사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저기 남주역이 불타고 있죠. 저건 이제 파이어맨이라는 걸 뜻해요. 초기에 어떤 회사에 들어갔을 때 잘 선택하면은 이제 스톡이나 좀 투자금을 어마어마하게 회수해서 거의 이제 돈을 벌 이유가 없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어서 은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요즘 개발자의 꿈은 대부분 파이어족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근데 쉽지 않죠. 성부함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끈기도 있어야 하고요. 근데 이제 개발자가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런 로드맵을 그리고 좀 다양한 무언가 꿈을 꿀 수 있는 사례에 조금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자, 왼쪽 위에 있는 분께서는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대학생 시절에 코로나 관련된 사이트를 정말 퀵하게 만들고 서비스를 내서 정말 많은 회사로부터 기부도 받고 엄청나게 기부 많이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한 5천만 원 정도 기부 받으셨는데 다 이제 반대로 기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책도 내고 강의도 내고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이제 스타트업 창업하신 대학생분 그리고 왼쪽 밑에는 심지어 고등학생 CEO 그리고 오른쪽 밑에는 환경을 이용해서 또 기여하는 분이시죠.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시작할 수 있다? 그게 또 개발자다라는 장점인 것 같고요. 자, 요즘은 좀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이거는 어떤 회사에서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 재택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사례인데 실제로 뭐 네트워크망만 된다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유목민 개발자처럼 활동할 수 있다 인 것 같아요. 저도 재택하는 회사를 다닐 때는 집중이 안 되면은 좀 고즈넉한 카페 같은 데 가서 놀면서 코딩하는 놀면서는 아니죠. 네, 일하면서 코딩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던 추억이 있고요. 자, 재택 근데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사실. 자, 그리고 또 이런 장점이 있어요. 도메인. 이제 어떠한 도메인에 갈 수 있느냐예요. 무슨 얘기냐? 웹프론트, 뭐 백엔드, 모바일 등 기술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도메인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 OTT, 동영상 비디오 플랫폼에서 일할 수 있는 경험도 누릴 수 있고 클라우드, 그리고 운송업, 그리고 SNS, 뭐 증권사, 광고, 핀테크 등등 내가 개발 하나만 잘하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도메인을 많이 경험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직무보다는 도메인을 좀 많이 타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나보다는 도메인 성장이 너무 빠르면은 또 그게 득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웹 프론트 엔지니어로만 일을 했을 때도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을 하면서 사내 라이브러리를 개발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뭐 디자인 시스템 개발을 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SDK 개발도 해본 적도 있고 좀 다양하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언가 좀 내 예상과는 모르게 정말 닥치고 무언가 해야 됐던 상황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을 해도
그 안에서 많은 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위에 유목민 개발자라고 써놨죠. 의도치 않게 유목민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레이오프라고 해요. 대량 정말 많은 분들이 해고되거나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고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레이오프 되는 경우도 있어서 아까 제가 공무원의 사례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반대로 개발자는 이런 일을 언젠가 한 번씩은 겪을 수 있고요. 심지어 해외 실리콘밸리에 일하는 개발자분들은 이제 월급의 20%를 해고 자금으로 모으신다고 해요. 그만큼 실제로 좀 잦은 해고를 당할 수 있는 정말 철저히 능력주의의 직업이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직장인 개발자는 무엇일까 라는 걸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왜 생각을 해보냐면 제가 많은 멘티분들을 만나서 좀 가르치기도 하고 멘토링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취업할 때까지는 스스로 개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취업하고 월급을 받아야 자기가 개발자래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반대로 개발자가 돼서는 정말 많이 변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개발자가 되기 전에 학생일 때는 저 개발자가 되면 엄청 어떤 개발자가 될 거예요, 어떤 개발자가 될 거예요 하다가 이제 개발자가 돼서 월급을 받고 취업을 하니까 좀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저는 그냥 적당히 살려고요. 전 개발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로만 하고 투자나 하려고요. 이런 친구들도 정말 많이 봤어요. 왜냐면 개발에 미쳐있던 친구들이 변해가는 것, 그리고 개발에 미쳐있던 선배님들이 육아를 하면서 또 변해가는 것들을 보면서 누군가에게는 개발이 삶의 전부인데 또 누군가에게 개발은 그냥 삶의 일부구나 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인 개발자다 라고 소개를 하고 싶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정말 재미있게 봤는데, 아무튼 출근이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어떤 유명한 훌륭한 개발자분께서 업무를 했던 사례를 가져왔는데, 생각보다 자세하고 가장 일반적인 것 같아서 그 사례로 가져와 봤어요. 이제 개발을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왼쪽 밑에 있는 사진은 구글 캘린더로 일정이 빡빡하게 차여 있죠. 지금 저게 타임슬롯이 빽빽하게 엄청 바쁘신 분이구나 할 수 있고, 왼쪽에는 빨간 풍선이 가득한 이제 슬랙이라는 커뮤니케이션 도구죠. 그래서 개발자가 되면은 저렇게 일정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저렇게 수많은 빨간 풍선들과 싸워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애자일 방법론이나 다양한 개발자가 개발을 잘하기 위한 방법론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수학을 잘하고 싶으면 수학을 공부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로 모자라서 수학을 잘하고 싶으면 수학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 또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개발자도 어떻게 하면 더 개발을 팀에서 더 생산성 있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저런 칸반보드 같은 개발 방법론으로 일하는 것들을 좀 체계화해서 관리하는 편이에요. 참고로 여러분들 요새 노션이나 트렐로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는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왼쪽 밑에는 코딩이죠. 코딩은 이제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전, 오후에는 의사결정이나 이런 걸 많이 하고 야근 시간에 코딩할 때도 많고 그러는데, 회사마다 또 달라요. 코딩을 하루 종일 하는 분도 있고 코딩을 조금밖에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재택하는 경우에 저렇게 3 곱하기 3으로 카메라를 켜고 재택으로 하면서 회의를 하죠. 회의를 정말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의사결정을 하고 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개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겹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예시 중에 정말 좋은 사례의 영상인 것 같아요.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밑에다가 만 하나를 추가했는데, 실제로 범준님께서 저렇게 얘기하진 않으신 것 같은데 저렇게 어딩이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는 코딩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코딩만 하진 않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 로봇이 신호등을 건너는데 어떤 문제 해결이 필요할까? 라고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을 해보면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저 로봇이 안전하게 이 신호등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럼 여기서 개발자가 되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러면 저 로봇이 안전하게 건넌다는 기준이 뭘까? 그러면 이제 저 로봇이 초록색 불을 볼 수 있어야겠죠? 그럼 초록색 신호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옆에 애기가 쳐다보고 있는데, 옆에 애기가 쳐다볼 때 실제로 로봇을 방해하면 어떻게 할까? 근데 이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기 직전에는 이 로봇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모든 돌발 변수를 다 예상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수만 가지 혹은 수천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하는 게 개발자의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요구사항을 내려주는 누군가는 저거 초록불에 건너게 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개발하는 입장에선 저게 쉽지가 않은 거죠. 자, 실제 사례가 이렇게도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은 문을 들어가야 되죠. 아파트 현관입니다. 자, 근데 손이 없는데 저 현관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101동 101호를 어떻게 열 수 있을까? 손이 안 닿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통신하지? 네트워크는 어떻게 하지? 그리고 오른쪽엔 진짜 정말 실제 사례예요. 저도 겪었었는데 배달 로봇이 이제 배달을 하는데 애기들이 보통 막습니다. 못하게. 실제 사례고요. 이럴 때 우리 개발자들은 애기들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개발자인 것 같아요. 저게 실제 사례고 심지어 부모님들이 말리지를 않아요. 배달을 못하게 막는데도.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코딩으로 해결하느냐, 그게 개발자가 할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재생이 될까요? 이거를 재생을 하면 좋은데 어떻게 마우스가 되네요. 한번 볼까요? 나올까요, 이렇게? 최근 색다른 방식으로 코딩을 가르치는 한 아버지가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What's up, the internet? You know what? I'm hungry. I could really go for a peanut butter and jelly sandwich. Do you guys think you can write down some instructions and teach me how to make a peanut butter and jelly sandwich? Yeah. Dad, I'm done. Step 1. Get 2 pieces of bread out. Got 'em. Get a butter knife and get some PB. Take 1 piece of bread, spread it around with the butter knife. No, Dad, with the peanut butter. I'm just doing what it says. It says take 1 piece of bread, spread it around with the butter knife. Hold on. Get some jelly, rub it on the other half of the bread. No, Dad, open the jelly. Well, it doesn't say to do that. Put the bread. 샌드위치를 만드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세분화해서 아이들이 설명하게 하는 훈련.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컴퓨터 언어를 가르치는 대신 코딩의 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Take 1 piece of bread and take the butter knife that has the peanut butter on it, spread it all over the top of the piece of bread. Dad, That's the top. I mean the sides. Squirt some on another piece of bread. Take the butter knife, rub it all over the top of the piece of bread. I quit. You're not making any sense. Jerry ruined it on purpose. He knows how to make one. 네, 실제로 이렇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개발자로 일을 하면은 좀 쉽지 않은 게 이런 것 같아요. 개발자들은 비개발자랑도 일을 하고 개발자들이랑도 일을 하기 때문에 감정이 섞인 언어 그리고 한국어, 영어를 통해서 소통을 하지만 그것들을 해석을 해서 코딩으로 이제 컴퓨터한테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컴퓨터는 감정이 없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감정이 있고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능력이 문제 해결 능력 중에 필요한 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개발자의 커뮤니케이션 보통 전화, 메일, 문자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이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개발자나 비개발자, 개발자들끼리 소통을 할 수 있지만 가운데 무언가 적고 있죠. 자, 우리가 무언가 C 언어, 자바스크립트로 무언가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그게 왜 일주일이 걸리는지, 그게 왜 버그가 생겼는지, 이게 왜 안 됐는지를 한국어로 반대로 또 설명을 해야 돼요. 또 디자인 시간을 가져왔을 때 이거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풀어서 또 컴퓨터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이러한 번역을 하는 일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전 또 하고요. 또 요새 개발자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 요새는 또 디자이너 분들이 HTML, CSS를 다루고요. 마케터 분들이 SQL을 다루고요. 그리고 AI를 공부하는 비전공자도 흔하고요. 또 기획자 말고도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획하는 분들도 있는데 또 그런 분들은 또 R이나 파이썬으로 코딩을 하죠. 이만큼 이제 프로그래밍은 정말 깊숙이 모든 직업에 침투하고 있고요. 모든 직무에 침투하면서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단어를 쓸 줄 알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러잖아요. 인스타나 또 뭐 있을까요? 유튜브 댓글 보면은 나는 관심이 없는데 자꾸 알고리즘이 날 선택해서 여기로 데려왔어. 이런 얘기 하죠. 그런 것처럼 수많은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단어가 이제 누구에게나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자, 취준 이야기. 사실 저는 나이 30까지 모든 걸 다 해본다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도 집 옆에 5분 거리에 대학교가 있어서 부모님이랑 싸우다가 집 옆에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대학을 갔었고 그것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거의 대학 다니자마자 6개월 만에 자퇴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든지 다 해보자 이렇게 나와서 요런 데서 주로 일을 했었어요. 뭐 예전에 축구도 좋아했었고 배달 일도 꽤 오래 했었고 매장직도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이것저것 아무거나 막 하고 막 돈 벌면 버는 대로 쓰고 이렇게 약간 일개민이지만 흥청망청 살았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일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어떤 매장에서 옷을 적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일하는 이 매장이 망하면 난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냥 힘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영화 뷰티 인사이드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이 뷰티 인사이드 영화의 주인공은 자고 일어나면 성별, 나이, 심지어 국적까지 다 바뀌는데 가구 디자인을 하면서 다 어디서든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 그러면 딴 거 해볼까? 하고서 이때 일하던 매장이 명동에 있었고 집이 수원이었어가지고 아침 거의 7시부터 밤 7시까지 일하고 이제 거의 뭐 6시까지 일하고 7시부터 코딩학원 가가지고 한 1개월씩 프로그래밍을 조금씩 배워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어려웠어요. 저는 이때 구글링도 할 줄 모르고 프로그래밍이 쉬울 줄 알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바도 해보고 파이썬도 해보고 C언어도 해봤는데 너무 어려워서 그냥 정말 한 2개월 공부하다가 간만 보다 포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런 일이 터져요.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프로그래밍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이런 일이 터집니다. 그래서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네? 계속 해볼까? 하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자바 국비 지원을 배우러 갔습니다. 정말로 배우러 갔고요. 자, 그렇게 가서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제가 이때 코딩을 너무 못해가지고 손으로 하루하루 자기 전에 그날 배웠던 코드를 손으로 노트에 적었었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렇게 6개월을 배우고 제가 원티드였나? 어느 채용 행사에 갔는데 이때 충격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이때 한 200~300명이 있었는데 어떤 유명한 회사에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강연을 하는데 누군가가 손을 들고 프론트엔드 개발자 몇 명 뽑아요? 했는데 앞에 한 200명, 300명이 있는데 저희 한 명 뽑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싸해졌었던 이때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회사 가려고 별짓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 온라인 입사 지원하는 페이지에서 버튼 몇 개 누르면 한 300개 정도 지원을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코딩을 못해도 뭐 10개는 서류 합격하고 한두 개는 최종 합격을 하고 거기서 마음에 드는 데를 골라가고 이런 걸 많이 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취업하고 싶어서 별의별 짓 다 하고 이제 저랑 같이 좀 집요하게 공부하는 친구 한 명이랑 손잡고 이제 우리도 명함을 만들어 보자. 우리 리크루팅 행사 가도 명함 없어가지고 신입이라고 이렇게 외롭게 뒤에서 서 있는데 명함 한번 만들어 보자고서 명함도 만들어 보고 별짓을 다 해봤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요즘은 다 하시죠. TIL이라고 블로그 쓰는 거. 근데 옛날에는 쓰는 분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때는 이런 행위도 해보고 취업해보려고 좀 별짓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취직한 회사가 뭐 파란색을 좋아한다. 그럼 이력서도 파란색으로 바꿔보고, 내가 취직하고 싶은 회사가 뭐 빨간색을 좋아한다. 그럼 빨간색으로 내용도 다 채워보고 별짓을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직장인 개발자가 됐고요. 제가 신입 시절에는 이제 자바 SI 개발을 하게 됐고, 제가 이때 고졸이어가지고 연봉을 1,800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뭐 어디 에이전시나 SI는 이제 어딘가에 또 외주를 다니는데, 그때 연봉 1,800, 2,200, 2,400, 4년제가 2,400, 그리고 전문대가 2,200이라는 거예요. 아, 이때 좀 너무 서러웠는데 지금 사이버대로 졸업을 했고요. 이때 좀 꼰대 같은 분을 만나가지고 화장실 가는 시간을 체크당하고, 개발자는 뭐 체크셔츠를 입어라, 후드 직업 좀 잊지 마라, 좀 잘못 만나서 고생을 했고, 막 술 먹자, 야근하자, 그리고 또 상사분께서 또 여자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자꾸 여자한테 측은덕 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출근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으면 아는 유명한 회사에서 개발하다 나온 그런 버그들을 받아서 고치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다니다가 바로 이직을 했고요. 이때 처음으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입문을 했어요. 사실 제가 취직할 땐 자바를 배웠는데 HTML, CSS 해보니까 생각보다 재밌길래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진로를 좀 급하게 봤고요. 저기 보시면 리액트 밑에 벨로포트라고 써있죠. 제가 그때 공부할 자료가 하나도 없고 책도 없어가지고 벨로포트님 강의를 출근할 때 매일 막 3시간씩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는 리덕스라는 게 너무 잘 나갈 때여서 리덕스 강의도 막 하루에 2시간씩 보고 출근할 때 음악처럼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취직할 때 리덕스라는 거 공부도 안 하는데 그때는 이게 최고였거든요. 근데 이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지하게 개발자를 포기할까 고민도 했었어요. 왜냐면 이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지금은 온라인 스터디가 많았지만 그때는 오프라인 스터디밖에 없던 시절이어서 일주일에 스터디를 한 4-5개 막 했었고, 그게 무언가 내 성장을 증명한다고 하고서 그냥 여기저기 다 떠돌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든 걸 느꼈냐면, 저랑 친구들이랑 다 개발자가 아니니까 얘기를 해보면 친구들은 주말에 맨날 노는데 저는 주말에 공부를 안 하면 뭔가 죄진 것 같고, 주말에 공부 안 하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주말에 공부 안 하면 다양한 피드로 저 이런 거 공부했고 해냈어요 라고 다른 개발자들이 올려놓는 훌륭한 성과를 보면서 나는 좀 작아지는 것 같고, 이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개발자를 관둘까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관두려다가 개발자가 되고 나니까 개발자가 되고서 다른 직업으로 바꿀 자신이 또 없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매장 일을 하다가 개발자가 하고 싶었던 이유는 단순했거든요. 앉아서 일할 것, 주말에 쉴 것, 그리고 평일에 일할 것, 이거였는데 막상 이걸 갖추니까 다른 직업으로 바꾸지 못하고 어영부영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수분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실력차도 많이 느꼈던 시기가 있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어쩌다 이직을 했어요. 이때 정말 재밌는 게 저랑 같이 스터디하던 형이 야, 나 여기 넣어보려는데 너도 같이 넣을래? 해서 제가 같이 넣었는데 그 형이 떨어지고 제가 붙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때도 정말 재밌는 게 제가 심심해서 갈 생각이 없는 회사니까 프리랜서로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 면접을 생각보다 잘 봐가지고 그때 저를 프리랜서로 면접을 봤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채용을 시켜줬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제가 2차 때 튀어보려고 헛소리를 해가지고 금기어가 있었더라고요, 면접 때. 그 금기어를 뱉는 바람에 2차 때 떨어졌는데 나중에 너무 좋게 봐주셔가지고 거의 개발 파트장님께서 저를 몰래 계약직으로 따로 채용을 시켜준 다음에 나중에 정규직 전환해준다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면접만 잘 보면 또 운만 좋으면 이렇게 어떻게든 떨어져도 날 붙여주는구나,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때 정말 꿈에 그리던 판교에 진입을 했고 그때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랑 우리 꼭 판교에서 일하자 라고 했는데 판교에서 일을 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을 하는데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조금만 경력을 쌓아도 리드 개발자로 일을 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었어요. 왜냐면 이전에서는 규모가 크니까 배포도 직접 못하고 배포할 때 뭐 서류 내서 승인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답답해서 나 배포도 직접 해보고 싶고 작은 스타트업 가고 싶어 하고서 갔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막 많이 싸우기도 하고 저도 엄청 많은 잘못을 하고 그리고 막 새벽 5시까지 막 맨날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나오려는데 이때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스타트업을 입사할 때는 웬만한 회사에 면접 보면 다 합격했었는데 스타트업을 이제 나올 때는 실력이 죽었는지 웬만한 회사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상당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금은 좋은 회사로 들어올 수 있었고 이때 좀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관심이 많아서 사람을 가르치는 일도 해보고 또 이때 네카라쿠베라는 단어가 빵 떴잖아요. 제 친구들도 야 네가 개발자야? 뭐 나도 하겠다. 개나 소나 다 해? 라고 물어볼 정도로 좀 세상에 많은 주목을 받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카라쿠베 혜택을 정말 제 실력에 비해 많이 받았고요. 또 반대로 너무 외부 활동만 많이 한다고 동료들의 신뢰를 잃었던 경험도 있고 그리고 또 많은 PR도 할 수 있었고 네,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많은 분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을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전쟁터 같은 스타트업에서 다시 일을 하고 있고요. 프론트엔드 리드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맨날 장애도 나고 터지고 좀 잘해야 되는데 많은 트래픽을 건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 도구 푸딩이라고 있어요. 지금 개밥 먹기라고 제가 이모지를 넣었죠. 저는 그래서 개발하면서 조금은 재밌는 게 직접 만들고 직접 사용하는 재미를 조금씩 느끼고 있는데 이런 게 도구 푸딩이구나 라는 걸 느껴보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간 중간 관리자로서 매니저 역할에 대해서도 하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하루하루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분께서는 이제 22살의 아나운서로 활동하던 분인데 이제 26살에 결혼하고 27살에 육아를 하면서 갓 생을 산다라는 인생을 사시는 분이에요. 사실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이분께서 많은 얘기를 듣는데 너 왜 이렇게 빨리 결혼해? 너 그러다 후회한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6살 차인데 넌 너무 많은 걸 잃었어 라는 식으로 자기 비판을 하면서 칭찬을 많이 한다고도 하고 저 유튜브 1994 채널 검색해보시면 보실 수 있어요. 내용이 정말 좋고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이렇게 30도 안 되는 나이에 정말 많은 거를 잃었는데 이분께서 마지막에 했던 말이 저는 정말 좋았던 것 같고 저도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한 선택들로 내 인생이 채워지고 있다. 그게 나다운 인생인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나는 30살까지 뭐든 하고 싶은 거 다 해볼 거야 라고 살았다가 개발자가 되고 개발자가 돼서도 그걸로 모자라서 뭐 이직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해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저도 내가 한 인생으로 내가 선택한 인생으로 살면서 많은 후회를 하지만 또 그 후회가 좋은 선택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조금 더 어떻게 좋은 개발자가 되면 좋은지 준비하는 내용을 넣으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부족해서 넣지는 못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질문 받도록 할게요.